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10년에 3번 오는 기회 또 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증시 조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 H지수죠. 홍콩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2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9,000포인트, 오늘 장중 8,8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죠. 자, 먼저 이 홍콩 H지수는 무엇이냐? 항생 중국 기업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을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기업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해 증시보다 외국인 이탈에 따른 변화 감지에 더 수월을 해서 저는 이 홍콩 H 지수를 보면서 중국 쪽에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7월 8일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자 혹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조정을 받았었던 홍콩 H 지수를 저희가 근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10,000포인트가 무너졌던 9,8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9,071, 8,800까지 떨어졌었죠. 자, 1,000조 원 넘게 증시를 증발시킨 강한 조정의 원인은 결국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반중국 연합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제재가 상식 밖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했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뭐 이건 데이터 보안이라는 뭐 명분이 있었다 칩시다. 부동산 기업이나 사교육 업계 강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례적이었던 평가를 받거든요. 자,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중국이 저출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손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출산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제 2자녀 정책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출산이 늘지 않으니까 3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중산층의 소비 감소가 중국에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측은 굉장히 이례적인 저물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산층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거의 80%, 9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네. 자,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성장률도 7.9%로 1분기 대비 반토막으로 하락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8.8%예요.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공급 측 인상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비 측, 수요 측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낀 제조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를 늘릴 방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나 봤더니 사교육비하고 집 마련하는데 다 갖다 쓰네. 자, 이거에 대해서 뜯어 고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압박이 강화가 됐어요. 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발행 채권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고요. 또 하나, WMP라는 이제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중국 금융당국이 6월에 1조 달러 규모의 자산 관리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을 팔 때 AA 플러스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결정시켰는데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AA 플러스 미만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그림자 금융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3대 부동산 회사 중 한 곳인 헝다그룹의 부도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권에서 자산을 동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전기차 사업도 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헝다리스크 자금난을 겪으니까 중국의 민생은행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거래은행까지도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동성 위기설이 생기니까 야, 부실채권 늘어나겠네. 그러면은 그 은행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이 부동산 회사라는 게 자기 하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협력업체까지 엮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중국 은행주의 하락도 바로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교육업체의 규제는 더 충격적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학원은요, 신규 개업을 아예 불가로 만들었고요. 기존 한국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시키고 학원비도 정부가 기준액을 제시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강의 학원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학원을 완전히 비영리 단체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물론 동네에 있는 학원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사교육 업체들이요, 미국까지 상장되면서 굉장히 규모를 키웠거든요. 자, 이들 상장됐던 주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락하겠죠. 탈 에듀케이션 그룹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70달러, 80달러 대까지 갔다가 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중공교육 과기도요, 40달러 대 주가에서 12달러 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한 미국인들, 한국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큰 손실을 봤죠. 뭐 때문에? 규제 하나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 대한 투자 불신이 커진 겁니다. 솔직히 너무 무식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정책 변화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게다가 그 업체가 중국 내부에 상장한 업체도 아니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업체인데 저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규제로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UBS는요, 중국 투자를 멈춰야 할 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해서 선호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3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잡고 부동산 잡고 그 다음엔 뭐 잡을 것이냐, 의료비에 해당되는 헬스케어를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커지면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 주가도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안 그래도 전 세계에 등을 쥐고 있던 중국,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치솟았던 중국 성장률이 좀 둔화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불안한 환경은 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고, 성장률 둔화에 기업 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규제도 강하게 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분간 좀 좋은 소식은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게다가 자국 기업 규제가 워낙 강력하고 대중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홍콩 H지수에 투자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ELS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항생 차이나 H지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10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H지수가 더 떨어질까 걱정을 했지만 ELS 낙인될 정도까지 떨어진 적은 없고요. 항상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홍콩 H지수는 워낙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ELS 투자한 분들이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봐도 당분간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중국 정부에서 충분한 이제 뭔가 시장 안정책이나 달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자금 이탈에 따른 하락세는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투자할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규제 대상에 국영기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에너지 섹터나 금융 섹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일부 민간 은행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국영은행까지는 좀 포함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이번 상황은요, 중국 정부가 만든 케이스로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 좀 조정받는다고 중국 정부가 끄떡할 것 같지는 않지만, 시스템적 위기가 올 정도로 자본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거나 외환 시장이 불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중국 정부가 직접 쉽게 나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성명 하나만 발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위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최악의 위기를 생각할 때는 보통 회색 코뿔소라에서 기업 과도한 부채 또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숨겨진 부채, 그림자 금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와 연관된 부분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자국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설에 최근 주가 하락은 일부 투자자의 정책 오독에 따른 것으로 경제 기초 여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주장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더 강하게 나설까? 물론 나설 수 있겠지만 그 강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현재 중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상황에서 부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H지수에 ETF가 존재하거든요. 국내 ETF 조금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콩 H 지수 9,000포인트에서 다시 11,000, 12,000까지 올라갔지, 아니면은 추가락해서 8,000, 7,000, 6,000까지 떨어지면서 ES를 낙인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다양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일부러 담아두셔라. 저도 아주 극히 일부 부분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